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워렌 버핏은 익숙하시죠? 이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굉장한 다독가로 유명한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뭔가를 읽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은 여타 세상의 유명 투자자들의 의견들도 열심히 찾아 읽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손꼽는 투자 구루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쓴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순살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워드 막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부실 채권? 망할 것 같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 채권을 싸게 사들여서 그게 올랐을 때 팔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아예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채권의 가치를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채권 중에서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그것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운용 자산이 한 170조 원 정도 되는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영역도 있고 각종 영역들이 있는데, 어쨌든 금융계 사람들한테는 이 부실 채권 투자로 제일 알려준 회사고요. 채권 쪽 커리어 밟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제일 선망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자기 의견을 적어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들, 보통은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 이제 LP라고 그러죠. 이제 쩐을 대주는 쩐주들을 대상으로 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letters to shareholders 아니면 letters to investors라는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통 레터를 보내요. 작년 초에도 보냈고 작년 한 말경에도 보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깊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Something of Value라는 제목으로 보냈던 레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40년 역대급이다, 매월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작년 초 1년 전 지금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슬슬 테이퍼링 할 때 오지 않았냐, 그러면 성장성 있는 기업들보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가치주로 로테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투자 구루라고 불리는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니네가 말하는 가치 투자가 대체 뭐냐, What is value investing? 이라는 이런 꼭지로 이 레터를 시작을 했었어요.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이 가치 투자, 이 레터에서 정의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짚고 가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가치 투자라는 거를 가치 플러스 투자라고 나눠서 봤을 때, 일단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식을 산다는 게 이제 단순히 증시에 돈을 넣어놓고 그 회사가 잘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숟가락만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회사와 나와의 이 계약을 맺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워드 막스는 이 권리에 대해서 권리 플러스 이제 주주로서 이제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가격 말고 진짜 가치에 집중한다. 가격은 보여지는 숫자고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숫자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가치라는 거, intrinsic value,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하는 게 바로 가치 투자자라고 발전시켜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펀더멘탈한 접근으로 내가 이 내재 가치를 평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시장 기회란 거는 내가 평가한 실제 펀더멘탈 가치와 시장 가격 간에 괴리가 벌어졌을 때 온다는 거를 이해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생각하는 펀더멘탈한 가치와 어떤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펀더멘탈한 가치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자기만의 펀더멘탈한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결정을 하고 투자에 행했을 때는 기회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절제된 상황에서 휩쓸려가지고 부안해동하면서 뇌동매매 이제 한다던가 하지 말고 이제 절제된 상태로 거래를 해야 된다, 이제 요런 프린시펄들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하워드 막스가 가치 투자의 개념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한 게, 가치주라는 것과 성장주라는 것, 사실 나눌 수가 있는 얘기인가 이게? 그리고 이게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나?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growth investing이라는 것도 value investing의 이 연장선상에 들어가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장주라는 거는 펀더멘털한 가치라는 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정성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나만의 펀더멘털한 가치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것 자체도 당연히 value investing이겠죠.
예전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때 버핏이 성공했던 시절이랑 지금이랑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 가치주, 성장주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크리틱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워렌 버핏이 또 누구한테 배웠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워렌 버핏이 좀 투자에 필로소피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말했던 가치 투자, 그 사람이 말했던 거는 기업의 청산 가치, 그러니까 리퀴데이션 밸류를 따졌을 때 이 회사를 지금 당장 그냥 정말로 현금화 시켰을 때 이게 100억짜리 회사다. 근데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뭐 50억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회사를 찾으면 이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 청산의 기준은 뭐 앞으로의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캐시플로우들, 현금 흐름들 이런 게 있었겠죠.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한 세상에서 예측이 가능한 회사들을 지켜보고 그거를 현금화 시켰을 때 지금 가격과 괴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초반에는 굉장히 그 원칙을 따라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 투자할 때는 무디스에서 나온 뭐 투자 매뉴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무디스 매뉴얼을 보면서 각종 회사들의 정보를 진짜 막 옛날에 전화번호부 넘기듯이 진짜 종이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이 회사들 매출 얼마고 지금 주가 얼마고 이런 거 하나씩 보면서 이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그런 종이책에서 찾을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현재 이미 나온 결과들만 보면서 가치 투자를 했었다고 하면은, 사실 세상이 발전하고 정보가 퍼지고 하면 할수록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줍줍할 수 있는 회사들은 나만 아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아는 회사들로 변해가게 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이제 워렌 버핏이 훌륭하신 파트너가 있잖아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워렌 버핏도 투자의 스펙트럼을 확장을 합니다. 지금 사서 당장 팔아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만 찾다가 이제는 적당한 가격, 이 fair value, fair price에 고성장 회사들을 찾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고성장이라고 좀 의문이 드는 회사들인데, 코카콜라, IBM 뭐 그런 회사들을 그때는 고성장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들였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도 변해가는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은 기존의 가치평가법과는 점점 많은 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을 가치 투자자라고 이렇게 명확히 선그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면은 한 종목이 4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을 그러면은 성장주로 봐야 되냐, 가치주로 봐야 되냐, 이 질문에 빠지겠죠. 회사를 살펴보면은 뭐 내놓는 사업마다 진짜 엄청난 폭발적인 몇십 프로씩 성장을 하는 회사이면서, 그러면서 현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곳간에 쌓여있는 현금만 뭐 200조씩 되는 회사고, 그럼 이런 회사를 성장주, 가치주 뭘로 봐야 되냐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눌 필요 자체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 자체도 그 얘기하는 게,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갖고 딱히 가치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원래부터 뭐 가치주만 사모으고 이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외에도 뭐 비슷한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팬데믹 이후에는 더 심화된 것 같은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현금 진짜 수백 조씩 쌓아놓고 돈 벌어들이면서 성장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M&A에도 뭐 블리자드를 뭐 수십조 원씩 주고 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형태를 모두 가진 회사들이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도 이 레터에서 얘기했던 게, 실제로 현재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는 노트북 펴놓고 숫자로 기업 가치를 계산할 게 아니라 이제 퀄리티티브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 예측을 이제 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게, 대학원생들이 그냥 진짜 연구실에서 숫자 돌려가지고 나오는 투자 기회면은 진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투자자가 할 일이냐라는 식으로 좀 일침을 날렸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평가라는 핵심 개념이 단순히 가격이 싼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이 언더밸류드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싼 주식만 찾는다, 칩한 주식만 찾는다는 걸 문제라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펀더멘털한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은 시장 가격과의 괴리감을 바탕으로 이제 상대적인 언더프라이스 정도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가치평가 절차가 없이 시장의 가격만 보고 이게 싸다 안 싸다, 힙하다 아니다 이것만 찾으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헐값인 주식들은 다 헐값인 이유가 있고 아무도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것만 찾게 되면은 회사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점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투자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자기 계좌를 돌아보면서 나도 이걸 이때 샀었으면 지금 얼만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펀더멘탈한 가치 측정을 안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1,000원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10만 원이 돼 있어, 100배가 뛰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1,000원에 샀으면 100배를 벌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무 판단을 안 하고 1,000원에 샀던 사람은 1,200원 되면 무조건 팔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2,000원이 되면은 또 팔았을 거고, 이게 10,000원, 20,000원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고,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펀더멘탈 가치를 측정을 해서 이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가 이 정도인데 지금 가격이 그거보다 더 싸다, 그러니까 사면은 무조건 이만큼 먹을 거야 라는, 일단 이 안전 마진이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자신감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클지에 대한 뷰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은 폭을 더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질문이, 급성장하고 이익도 잘 내는 종목인 소위 가치 플러스 성장주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끝까지 믿고 가면 되는가인데, 그것도 아니겠죠. 이거는 또 2021년 11월에 나온 레터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준 건데요. 예를 들어서 60년대 투자자들, 이 니프티 50 시절의 투자자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급성장 기업에다가 이제 베팅을 과신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IBM, 코다, 코카콜라 같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어색하긴 한데 고성장 기업 가치에 이제 과신을 하고 너도나 투자를 했었고, 근데 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이 왔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다들 패닉을 하면서 뛰어내리고 큰 손실을 입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그걸 돌이켜보면은 그때보다도 더 빠른 변화라는 거죠. 기술 혁신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환경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예전에는 60년대의 승자가 8, 90년대에 살아남을까에 걱정했다면은 지금은 오늘의 승자가 3년 뒤, 5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훨씬 더 변하는 세상에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가 점점 더 본질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미 나온 결과들을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해서 그 회사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을 했으면은, 그 다음 세대의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미래 현금에 대해 뭐 추정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더 판단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참여까지 더 늘어나는, 기업이 지금 당장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주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까지 사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세상이고, 실제로도 최근의 트렌드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발린 경제 지식 한 입 맛있게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순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